작성한 댓글이죠. 요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우리가 요 댓글을 디테일 상세 보기를 여기서 출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세 보기할 게시물 정보고요. 요거는 이 게시물의 댓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해당 댓글을 출력을 해줄 테니까. 자, 근데 이 리플라이스는 뭡니까, 여러분? 자, 쭉 위에 보시면, 자, 요 리플라이스고요. 자, 얘는 요 애드 리플라이에서 보시면 댓글이 만들어지는 족족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댓글, 여러분들이 게시물 1번, 2번, 3번 상관없이 댓글을 작성할 때마다 요 리플라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모든 댓글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가 이 리플라이스이기 때문에 이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게시물 상세 보기 할 때 넘긴 이 리플라이스는 게시물 번호 상관없이 모든 게시물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리플라이스 여기에 넘겨야 되는 댓글은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세 보기 하고 있는 게시물의 댓글만 넘어가야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1번 댓글, 그러니까 1번 게시물을 보고 있다. 그럼 여기에는 전체 댓글이 아니라 게시물 번호가 1인 곳에 달린 댓글만 여기다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라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댓글만 추려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그냥 리플라이스를 넘기면 안 되니까 자, 추려볼게요. 자, 어서 추리죠? 자, 서치랑 비슷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get replies by article id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이 뭡니까? 댓글을 가져와라. 뭘로? article id로 댓글을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댓글 목록인 이 리플라이스에서 자, 여러분들 하나씩 꺼내야 돼요. 자, 향상된 폼을 쓰기로 했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댓글을 꺼내서 봐야 됩니다.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요. 그렇죠? 이 댓글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리플라이에서 아티클 아이디죠. 그렇죠? 그래서 add reply 할 때도 여기에서 이 아티클 정보가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댓글, 현재 댓글, 요 만들어진 현재 댓글이 달린 게시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게시물에서 번호를 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댓글들은 자기가 어떤 게시물에 달린 댓글인지를 이렇게 article id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 이 리플라이를 가지고 자, get article id 꺼내서 너는 도대체 어떤 게시물의 댓글이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건 뭐예요? 이 댓글이 1번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if문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댓글이 1번 게시물에 달린 댓글일 때만 이 if문 처리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게시물이, 그러니까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 뭐 서치드 리플라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리플라이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개를 추려서 저장하는 거, 우리가 서치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얘는 이제 검색 키워드로 하는 거고요. 얘는 댓글의 그 게시물 번호 가지고 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치드 리플라이스 여기에다가 애드를 해주시면, 자, 이게 무슨 의미다? 자, 전체 댓글 중에 하나씩 꺼내서 그 댓글에 이 게시물 번호, 이 댓글이 달린 게시물 번호가 1번이면은 요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그렇다라는 건 이 서치드 리플라이스는 최종적으로 뭐다?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만 따로 모은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모으는 거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아티클 아이디를 넘겨도 해당 아티클 아이디에 대한 댓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파라미터로 받아줘야겠죠, 이거를. 자, 그래서 아티클 아이디가 넘어온다, 뭐 1이라고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1번에 대한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만 모아서 여기다 담는 거고요. 여기에 뭐 5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5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만 모아서 저장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구해진 거를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서치에서는 뭐 바로 출력을 했지만, 자, 요 리플라이스는 우리가 언제 필요합니까?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할 때 아티클이랑 같이 보내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최종 결과를 리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리턴 해야겠죠. 자, 그럼 리턴 타입도 바뀌어야죠.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필요한 데가 어디였죠? 여기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이랑 자, 여기 디테일.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 리플라이스 대신 get replace by article id 이용해서 가져오시는데, 자, 여기에 넘겨야 되는 번호는 당연히 이 아티클의 번호겠죠. 그래서 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get id. 자, 그러면 이 아티클에 대한 자,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리플라이를 여기다가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세 보기 했을 때 요 애드 리플라이 하고 나서 끝나고 요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여기에서도 요 리플라이스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get replace article id로
현재 보고 있는 아티클의 댓글만 따로 뽑아서 출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댓글이 조금 기네요, 그죠? 구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됐고요. 자, 얘는 댓글의 그 게시물 번호 가지고 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치드 리플라이 하나씩 넣은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리플라이 1번 아이디 들어온 모아서 그럼 리턴 타입도 바뀌어야죠.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 자, 자 여기 디테일 이용해 티클의 번호겠죠. 그래서 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get id. 자, 그러면 이 아티클, 이 아티클에 대한 댓글이 나오는 거죠. 자,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리플라이를 여기다가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세 보기 했을 때 요 애드 리플라이 하고 나서 끝나고 요 프린트 아티클 디테일 get replies 아티클 아이디로 현재 보고 있는 아티클의 댓글만 따로 뽑아서 출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댓글이 조금 기네요, 그죠? 구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에서 보시면 뭐 1번부터 3번 있고요. 자, 다시 디테일에서 3번부터 다시 한번 보죠. 3번. 3번이고요. 그렇죠? 댓글 없습니다. 자, 1번 눌러서 댓글 등록합니다. 쉽게 그냥 AAA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잘 등록이 돼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등록. BBB. 자, 됐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상했던 거는 제가 지금 3번에다 등록했는데 목록으로 나가고요. 5번. 여기서 디테일 해가지고 이번엔 1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는 1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댓글들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나오지 않죠. 자, 여기에는 CCC라고 등록을 해봅시다. 자, 그럼 1번에는 CCCC만 나와요. 다시 목록으로 갔다가 디테일 다시 3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긴 여전히 AAA, BBBB 이렇게 두 개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요구사항 12번 댓글 기능까지 완료를 했고요. 댓글 기능이 뭐 조금 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엄청 어려운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댓글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갈 건데, 요구사항 12번으로 넘어갈 건데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처리를 합시다. 자, 그럼 바로 뭐냐면, 저는 이제 댓글 이 리플라이 보시면 이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이 리플라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컨트롤러에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MVC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잖아요. MVC 패턴에서는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직접 처리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이 저장소에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코드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여기에서 뭐 get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데이터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처리는 컨트롤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 할 때도 아티클 레파지토리로 요거 어레이 리스트 이사 시켜가지고 여기서 관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라이도 이 컨트롤러에서 걷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할게요. 자, 모델에다가 자,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클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빼오시는 거예요. 얘를 빼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last reply id 요것도 댓글 만들 때 필요한 거니까 빼세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두 녀석이 빨간 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스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잘라서 여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빨간 줄 뜨는데,
자, 스캔이랑 아티클 뷰가 없어서 그래요. 얘도 스캔 필요하니까 스캔 가져옵시다. 자,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올게요. 요거 잘라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얘도 스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넣어주시고. 자, 아티클 뷰 똑같이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는 다 사라지게 됐고요. 댓글을 추가하거나 가져오는 데이터 처리 부분을 일단 옮겼어요. 자 그리고 이게 다 옮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만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이제 컨트롤러로 다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불러올게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실수. 네. 요 두 줄만 잘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서트라고 하시죠. 자, 그럼 필요한 거 3개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아티클 아이디, 바디, 레그 데이트 3개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 자, 애드 끝나면은 우리 이거 뿔뿔 해야 되는 것도 기억나시죠? 뿔뿔 해서 번호가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서트라는 거 새로 생겼으니까, 자, 댓글이 자, 여기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인서트에다가 요거를 따로따로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넘겨줘야죠. 이렇게 3개 여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자, 근데 이 인서트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티클 레파지토리처럼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리플라이 레파지토리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get reply by article id 요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reply repository에 있죠. 요 위에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 뷰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레파지토리랑 뷰는 직접 연결되면 안 돼요. 항상 컨트롤러가 이 둘을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뷰랑 레파지토리를. 자, 이렇게 해서 MVC 구조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 요구사항 우리가 더 처리를 합시다. 자, 그럼 바로 뭐냐면, 자, 그럼 이제 댓글 이 리플라이 보시면 이 컨트롤러에서 자, 보시면 이 리플라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져오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컨트롤러에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MVC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잖아요. MVC 패턴에서는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종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코드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여기에서 뭐 get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데이터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처리는 컨트롤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티클 할 때도 아티클 레파지토리로 요거 어레이 리스트 이사 시켜가지고 여기서 관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라이도 이 컨트롤러에서 걷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할게요. 자, 모델에다가 자,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티클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빼오시는 거예요. 얘를 빼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빼오시는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빼오시는 거예요. 얘를 빼옵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라스트 리플라이 아이디 요것도 댓글 만들 때 필요한 거니까 빼세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두 녀석이 빨간 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스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잘라서 여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빨간 줄 뜨는데 자, 스캔이랑 아티클 뷰가 없어서 그래요. 얘도 스캔 필요. 자, 스캔이랑 아티클 뷰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요거를 두 개를 잘라서 여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빨간 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레이 리스트 리플라이스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잘라서 여기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빨간 줄 뜨는데 자, 스캔이랑 아티클 뷰가 없어서 그래요. 얘도 스캔 필요하니까 스캔 가져옵시다. 자,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올게요. 요거 잘라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도 스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넣어주시고. 자, 아티클 뷰. 똑같이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는 다 사라지게 됐고요. 댓글을
추가하거나 가져오는 데이터 처리 부분을 일단 옮겼어요. 자, 그리고 이게 다 옮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만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이제 컨트롤러로 다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얘 같은 경우는 다시 불러올게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실수. 네. 요 두 줄만 잘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요 두 줄만 잘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인서트라고 하시죠. 자, 그럼 필요한 거 3개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아티클 아이디, 바디, 레그 데이트 3개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 자, 애드 끝나면은 우리 이거 뿔뿔 해야 되는 것도 기억나시죠? 뿔뿔 해서 번호가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서트라는 거 새로 생겼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인서트 번호가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서트라는 거 새로 생겼으니까, 자, 댓글이 자, 여기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인서트에다가 요거를 따로따로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넘겨줘야죠. 이렇게 3개 여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자, 근데 이 인서트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거다. 자, 여기서 거다. 여기다가 이렇게 3개 여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넘겨줘야죠. 이렇게 3개 여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자, 근데 이 인서트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거다. 자, 여기서 아티클 레파지토리처럼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리플라이 레파지토리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네요. 자,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여기서 아티클 레파지토리
스토리처럼 리플라이 레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get reply by article id 이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 뷰는 사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레파지토리랑 뷰는 직접 연결되면 안 돼요. 항상 컨트롤러가 이 둘을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뷰랑 레파지토리를 중재를 해줘야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레파지토리랑 뷰는 직접 연결되면 안 돼요. 레파지토리를. 자, 이렇게 해서 자, 넣어 스캐너 컨트롤러 있으면 안 돼. 코드 여기 한 우리가 MVC 패턴을 이 리플라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MVC 패턴을 컨트롤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해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올게요, 여러분. 뭐 하시죠? 여기다가 라고 하시죠. 자, 그럼 아티클 아이디 바디 레그 데이트 세 개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 자, 애드 끝나면은 우리 이거 뿔뿔 해야 되는 것도 기억나시죠? 자, 댓글이 자, 여기서 자, 그러려면 이제 인서트 에다가 요거를 따로따로 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넘겨줘야죠. 이렇게 세 개 여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자, 근데 이 인서트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거다. 자, 근데 이 인서트가 누구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는데, 자, 근데 이 인서트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거다. 자, 여기서 아티클 레파지토리처럼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 리플라이가 그리고 그 뷰는 이 둘을, 자, 이렇게 해서 댓글 기능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13번 볼게요. 자,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은 회원 정보를 입력받아서 회원 정보를 저장해 주세요. 돼 있네요. 여러분이 뭐 익히 많이 사용해 보셨던 회원가입입니다. 입력해야 되는 게 뻔하죠. 자, 나 회원가입 할 거야 라고 해서 명령어를 치게 되면 회원가입 진행이 되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닉네임, 일단 이렇게 3개를 입력을 받아요. 당연히 더 입력을 받아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구현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딱 3개만, 핵심적인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끝내주시면 된대요. 자, 이거 되게 쉽네요, 그죠? 자,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 다시 와서
자, 회원가입인데요. 자, 회원가입은 여러분 보드 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드 앱. 왜냐면 새로운 명령어잖아요. sign up. 그러니까 여기에다 sign up 명령어를 만들어야겠죠. 여기도 뭐 스위치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sign up 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sign up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죠? 뭐 sign up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join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함수 이름은 자유롭게 짓되 누구나 수긍할 만할 수 있게 지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sign up이라고 할게요. 할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티클 컨트롤러는 게시물에 관련된 기능만 모아놓을 거고요. 자, 여러분 회원가입은 회원가입 그리고 뭐 추후에 우리가 로그인도 하겠죠. 자, 이런 기능은 게시판에서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회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게시판이랑 회원이랑 완전히 뭐 포함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회원 기능이 꼭 게시판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은 주문을 할 때도 회원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뭐 채팅 같은 거 할 때도 회원 정보가 필요할 거고, 뭐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회원 정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 정보랑 게시판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지, 그렇죠? 뭐 회원이 아티클, 게시물에 포함되는 기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게시판에 관련된 기능은 게시판에만 모아놓고, 회원은 좀 별개의 기능이니까 회원용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멤버 컨트롤러의 역할은 뭐다? 뭐 이제 기능을 함수 단위로 만들어서요. 그 기능 안에서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제 레파지토리 불러와서 데이터 가져오고요. 데이터를 저장해도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뷰한테 넘겨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아티클 컨트롤러랑 비슷한 패턴으로 가시면 돼요. 자, 뭐 있습니까? 자, 요거를 먼저 구성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기능을 먼저 만든 다음에 기능에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저희 사인업. 자, 사인업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요거는 컨트롤 ln을 빼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ln 넣어주고. 자, 그 다음 뭐 하죠? 여기도 스캐너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스캔.넥스트 라인. 자, 아이디니까 이거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요거는 로그인 패스워드니까 pw. 자, 그 다음 닉네임.
이것도 닉네임이라고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3개 다 모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 이 회원 가입도 당연히 여러 회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회원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도 여러 개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회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소 3개죠.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자 그러면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뭐라고요? 네, 클래스. 자 모델에다가 멤버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서비스 아니면 사이트 가입을 할 때 뭐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보통 중복 체크랑 막 해서 이 회원 식별을 하죠. 그래서 이 로그인 아이디가 식별 데이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W에서 비밀번호, 자, 닉네임. 자 그리고 회원 보통 이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 그렇죠?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레그 데이트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그인 아이디로 회원 식별할 수 있는데, 자 이 로그인 아이디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링은 조금 우리가 숫자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숫자를 이용해서 회원 아이디 역시 따로 만드는 게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는 말 그대로 회원 가입해서 뭐 로그인할 때, 회원 인증할 때 쓰는 로그인 아이디로 쓰고요. 이 아이디는 말 그대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개로 회원 데이터를 표현을 하도록 하고요. 생성자랑 게터 세터는 Alt 인서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게터 앤 세터 다 선택해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멤버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멤버를 뉴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패턴 좀 보이시지 않나요?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처리하기 있기 없기? 없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데이터는 이제 모았는데 저장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레파지토리 너한테 맡길게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멤버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겠네요. 멤버 레파지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빨간 줄 뜨죠. 없으니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Alt 엔터 하면 Create Class Member Repository. 자, 컨트롤러에다 만드는 게 맞나요? 아니죠. 요거는 모델에다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아티클에 모델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생겼죠? 자 일단 저장소 필요하죠 여러분. 아티클 레파지토리나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스캔 왜 있습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어레이 리스트 필요하겠죠. 자 멤버스라고 하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인서트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자 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객체 만들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볼 모으듯이 이 멤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자, 생성자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자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순서대로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pw, 닉네임, 레그데이트, 이렇게 5개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아시겠죠? 레파지토리에서 이거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필요하겠네요. 아이디 관리해주는 거. 자 그래서 private int last member id, 요거는 1로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프라이빗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다 프라이빗이 빠져있는데 프라이빗 붙여줄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객체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넣어주면 되도록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돌아와서 자 라스트 멤버 아이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로그인 아이디는요 받아야겠죠. 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요거 3개는 넘겨줄 거니까 컨트롤러가 여기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pw, 여기는 닉네임이죠. 자 그리고 레그 데이트는요 요거는 유틸에서 가져오면 되죠. get reg current date. 자 이렇게 해서 멤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멤버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유틸에, 여기는 닉네임이죠. 자 그리고 레그 데이트는요 요거는 유틸에서 가져오면 되죠. get reg current date. 자 이렇게 해서 멤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멤버스 add 멤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요 라스트 멤버 아이디를 뿔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는 어디서 필요하죠? 컨트롤러에서 필요하죠. 요 3개를 넘겨줄 테니 회원 하나를 저장해줘 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 레퍼지토리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제 부탁하면 되죠. 얘한테 인서트 순서대로 로그인 아이디, pw, 닉네임. 자 됐고요. 자 저장이 끝났으면은 우리 이렇게 출력해 주기로 했죠.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자 요 사인업 어떻게 실행돼야 되죠? 명령어가 사인업이라고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근데 이 함수는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멤버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멤버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거를 이제 멤버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끝.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사인업입니다. 자,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고요. 자, 저는 차 123이라고 할게요. 비밀번호 1234. 자, 닉네임은 이게 갑자기 줄이 바뀌었네요. 요거 ln을 빼주셔야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냥 진행할게요. 차차. 자 그럼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대요. 잘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댓글 기능은 완성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회원 정보를 입력받아서 회원 정보를 저장해 주세요. 돼 있네요. 여러분이 뭐 익히 많이 사용해 보셨던 회원가입입니다. 입력해야 되는 게 뻔하죠. 자, 나 회원가입 할 거야 라고 해서 명령어를 치게 되면 회원가입 진행이 되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닉네임 일단 이렇게 3개를 입력을 받아요. 당연히 더 입력을 받아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구현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딱 3개만, 핵심적인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끝내주시면 된대요. 자, 이거 되게 쉽네요, 그죠? 자,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 다시 와서 자, 회원가입인데요. 자, 회원가입은 여러분 보드 앱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드 앱. 왜냐면 새로운 명령어잖아요. sign up. 그러니까 여기에다 sign up 명령어를 만들어야겠죠. sign 아티클 컨 뭐 join 이런 식으로 누구인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게시물에 관련 회원가입 그리고 뭐 추후에 우리가 로그인도 하겠죠. 자, 이런 기능은 게시판에서 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회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게시판이랑 회원이랑 완전히 뭐 포함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필요한 회원이 게시판에만 모아놓고 회원은 좀 별개의 기능이니까 회원용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컨트롤러에서 필요하면 이제 레파지토리를 구성을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기능을 먼저 만든 다음에 기능에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저희 사인업.
사인업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대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요거는 컨트롤 ln을 빼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ln 넣어주고. 자, 그 다음 뭐 하죠? 여기도 스캐너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스캔점 넥스트 라인. 자, 아이디니까 이거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자, 비밀번호. 요거는 로그인 패스워드니까 pw. 자, 그 다음 닉네임. 요것도 3개 다 모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3개 다 모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 이 회원 가입도 당연히 여러 회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회원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도 여러 개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회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소 3개죠.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자, 그러면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뭐라고요? 네, 클래스. 자, 모델에다가 멤버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서비스 아니면 사이트 가입을 할 때 뭐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보통 중복 체크랑 막 해서 이 회원 식별을 하죠. 그래서 이 로그인 아이디가 식별 데이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W에서 비밀번호, 자, 닉네임, 자, 그리고 회원 보통 이 사람이 언제 가입을 했는지, 그렇죠?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레그 데이트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그인 아이디로 회원 식별할 수 있는데, 자, 이 로그인 아이디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트링은 조금 우리가 숫자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숫자를 이용해서 회원 아이디 역시 따로 만드는 게 더 편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는 말 그대로 회원 가입해서 뭐 로그인할 때, 회원 인증할 때 쓰는 로그인 아이디로 쓰고요. 이 아이디는 말 그대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Alt 인서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터는 Alt 인서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게터 앤 세터 Alt 인서트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게터 앤 세터 다 선택해서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멤버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멤버를 뉴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패턴 좀 보이시지 않나요?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처리하기 있기 없기? 없기.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데이터는 이제 모았는데 저장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레파지토리 너한테 맡길게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멤버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겠네요. 멤버 레파지토리입니다. 여기서도 뭐 하면 됩니까? 레파지 멤버 레파지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빨간 줄 뜨죠. 없으니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Alt 엔터 하면 Create Class 멤버 장소 필요하죠, 여러분. 아티클 레파지토리나 리플라이 레파지토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 리플라이 레파지토리 스캔 왜 있습니까? 지우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필요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인서트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자, 하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객체 만들어서 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볼 모으듯이 이 멤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자, 생성자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자,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순서대로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자, 순서대로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pw, 닉네임, 레그데이트. 이렇게 5개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아시겠죠? 레파지토리에서 이거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 필요하겠네요. 아이디 관리해 주는 거. 자, 그래서 private int last member id. 요거는 1로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프라이빗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id. 프라이빗이 빠져있는, 그 다음에 이거 또 프라이빗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다 프라이빗이 빠져있는데 프라이빗 붙여줄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객체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라스트 멤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로그인 아이디는요, 받아야겠죠. 이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요거 3개는 넘겨줄 거니까 컨트롤러가 여기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pw, 여기는 닉네임이죠. 자, 그리고 레그 데이트는요, 요거는 util에서 가져오면 되죠. get reg current date. 자, 이렇게 해서 멤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멤버스 add 멤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요 라스트 멤버 아이디를 뿔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서트는 어디서 필요하죠? 컨트롤러에서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는 어디서 필요하죠? 컨트롤러에서 필요하죠. 요 3개를 넘겨줄 테니 회원 하나를 저장해줘 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멤버 레파지토리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제 부탁하면 되죠. 얘한테 인서트 순서대로 로그인 아이디, pw, 닉네임. 자, 됐고요. 자, 저장이 끝났으면은 우리 이렇게 출력해 주기로 했죠.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사인업 가입이 됐고요. 자, 저장이 끝났으면은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멤버 이거를 사인업입니다. 할게요. 자,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원가입 다음 요구사항이 14번이에요. 자, 로그인 기능입니다.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회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로그인이죠. 그래서 회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회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자신이 이 프로그램 또는 이 서비스, 이 사이트의 회원임을 인증을 하고 회원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4 로그인. 자, 특정 기능은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할 때가 있다. 뭐 요거는 뭐 사이트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댓글이나 좋아요, 특히 글쓰기 이런 것들은 보통 회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회원들한테만 열어주는 거고요. 명령어는 로그인. 자, 로그인은 성공했을 때는 환영 메시지 하고 로그인 유저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이 사람이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능을 로그인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줘야죠. 그 로그인 실패일 때는 실패 메시지를 띄워주면 됩니다. 자, 자세한 입출력 예시는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래요. 자, 틀리면은 비밀번호나 뭐 아이디가 틀려서 잘못된 회원 정보라고 해주면 되고요. 성공하면은 그 사람의 닉네임으로 환영해서 한번 해주고 이 사람이 지금 로그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명령어 옆에다가 띄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면은 요 상단에 여러분들이 닉네임 정하시면은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해서 적혀 있잖아요. 그죠? 내 닉네임이 그런 거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됐으니까 바로 이제 로그인 만들게요. 자, 로그인 당연히 이 보드 앱에서 이 명령어 인식을 해야 되니까 LGIP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자,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멤버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기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멤버 컨트롤러고요. 로그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해야 됩니다. 좀 간단하죠? 아이디 땡땡. 자, 입력을 요구할 때 출력은 줄바꿈을 없애주시는 게 깔끔하다. 자, 여기는 비밀번호. 자, 그 다음에 스캔 엑스트라인. 자, 로그인 아이디라고 할게요. 여기는 PW.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두 개를 이제 받았으니까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가 실제로 우리 서비스, 우리 사이트, 우리 프로그램의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맞죠? 자, 그러려면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한 적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멤버 레파지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지, 가입했을 때 당사자가 맞는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이걸 체크함으로써 회원 인증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로그인 아이디를 넘겨야겠죠? 자, 넘길게요. 자, 멤버 레파지토리한테 넘겨야겠죠? 그 다음에 get member by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넘겨서 회원 찾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넘겨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 넘겨야죠. 자, 그럼 get member by 로그인 아이디라는 함수가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러면 alt 엔터 쳐서 create method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줄게요. 원래 인서트밖에 없었잖아요, 이 멤버 레퍼지토리에. 이제 데이터를 꺼내오는 메소드 하나 추가하는 거죠. 자, 간단합니다. 요거는 똑같아요. 폼은 돌리시면 되고요. 이제 향상된 폼을 우리가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멤버스에서 꺼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해야죠. 이 멤버가 가진 로그인 아이디랑 현재 찾고자 하는 로그인 아이디랑 같은지를 봐야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죠. 멤버, 자, 꺼낸 회원이 이 로그인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얘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은 equals 그 다음에 요 로그인 아이디 맞죠? 그래서 요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우리가 넘긴 로그인 아이디가 같냐? 같다면 뭐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회원 가입이 돼 있는 로그인 아이디다. 이 로그인 아이디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품은. 자, 그래서 회원 가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멤버를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티클에서 한번 했던 방법인데 널 집어넣어 놓고 이걸 타겟이라고 하죠. 타겟. 타겟에다가 멤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끝나면 멤버 타겟 리턴.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보다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리턴 하면은 함수가